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특별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적은 이제 모든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었다면 특히 네, Rn 같은 경우에 임의 n에 대해서 점적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외적은 3차원 공간, 즉 R3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V가 네, R3의 두 원소 V랑 W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V는 V1, V2, V3라 하고요. 그리고 네, V를 V1, V2, V3라 하고 자, W를 W1, W2, W3라고 할 때 이제 V랑 W를 이제 외적이라는 연산을 취해서 다시 새로운 이 3차원 R3 공간에 R3의 어떤 새로운 벡터를 이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의는 다소 복잡한데요. 자, V와 W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성분은 V2W3 빼기 V3W2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쪽에 V2W3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제 V2W3에서 V3W2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V3W1에서 V1W3를 이제 빼주고요. 세 번째는 V1W2에서 V2W1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적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정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기죠. E1, E2, E3를 이제 기억을 한다면, 자, E1은 1, 0, 0이고, E2는 0, 1, 0이고요. E3는 0, 0, 1이라고 할 때, 0, 0, 1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주어진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선형대 수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여기서 행렬식이란,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E3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W1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곱한 것은 이제 플러스를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이쪽에는 W3가 있고 이쪽에 이 1을 이제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제 여기 각각 항에 대응하는 이
예, 그것을 이제 영어로 마이너 행렬이라고 했는데요. 여인수 행렬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각 해당하는 그 성분의 마이너 행렬의 행렬식을 이제 곱하는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으로 더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외적의 공식은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제 3차원 공간에서만 3차원 공간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벡터, 이제 여기 이 벡터를 실제로 점과 화살, 시작점이 어떤 고정된 점이고요. 뭐 어떤 고정된 점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같은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로 이제 이 R3의 원소를 이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여기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점 P를 시작점으로 하는 이 화살표들의 모임을 우리가 TP R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P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VP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P라는 점이 있을 때 VP와 예를 들어서 WP가 있다. 그러면은 WP가 있다. 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네, 잠시만요. 지금 마우스가 네. 네, VP와 WP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 VP 외적 WP는 이제 시작점 P가 이렇게 문맥상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P를 이제 생략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하학적인 상황을 다루는 경우에는요. 이때 V 외적 W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P에서 출발해서 V와 W의 이제 수직이고요. 여기 수직이고 이제 방향은 이제 V하고 W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V 있을 때는 이 위쪽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점을 기준으로 V를 오른쪽 그리고 W를 이 화면의 뒤쪽으로 나타나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V 외적 W는 이제 위쪽으로 주어진다. 방향은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 벡터는 W에도 수직이고 V에도 수직인 성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하학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시작점 P에 대해서 TP-R3라는 공간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은 벡터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실수 3개의 그러니까 3튜플로 이루어진 이 R3와 벡터 공간으로서는 이제 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이름만 다를 뿐, 원소들의 이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그 구조는 이제 같다는 뜻이죠. 덧셈과 상수곱의 구조는 네, 다른 것이 아니고 R3는 이제 여기는 점이었다면 R3의 원소는 우리가 실수 3개인데 점으로 생각했다면 TP-R3 여기도 실수 3개인 건 맞는데요. 여기는 P를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이다. 라는 것을 으로 하는 벡터.
벡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이야기를 안 했죠. 그 길이는 V와 W가 이루는 가게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서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V의 크기 곱하기 W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적을 이용해서 이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다양한 기하학적인 이제 응용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해서 사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육면체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아니고요. 자, 길이가 예를 들어 A, B, C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A, B, C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정육면체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B고 C였다. 그리고 서로 수직이다. 죄송합니다.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다 하면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A, B, C죠. 그러니까 세 변이 U, V, W라고 한다면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 각 벡터의 길이를 곱한 것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게 U고 이 벡터가 V고 이 벡터가 W였다면요. 자, 서로 수직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더 일반적으로 서로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벡터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U가 이렇게 있고요. V는 이렇게 있고 W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가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직육면체가 아닌데요. 뭔가가 직육면체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다시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수직이 아니고 높이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밑면과 이제 여기가 이제 비스듬히 있는 거죠. 여기가 수직이 아니고 각도가 세타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인 상황입니다. 이 각면이요. 이랬을 때 이 평행육면체의 높이를 죄송합니다.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또 외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피는 사실은 이제 한 각변이 U고 UV W라면 이거의 부피는 사실은 우리 선형대수에서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배웠다면 이것은 이 세 벡터의 행렬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세 벡터 행렬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기호에 따르면은 이것은 U랑 V랑 W를 외적한 이 벡터를
내적한 것이 됩니다. 네. 내용이 혹시 앞으로 이제 책이나 혹은 다른 자료들을 읽다가 이러한 기호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외적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것을 꼭 이제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괄호가 없더라도 외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하는 것이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 표기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행육면체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선형 사상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선형 사상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리고 그 행렬식이 넓이나 부피를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선형대소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식인데요. 여기서는 그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이 사실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사면체를 생각하면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면체라는 것은 이제 사면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사면체는 사실은 이 사면체를 6개를 이렇게 붙여서 평행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그 평행육면체에서 주어진 평행육면체와 밑넓이와 높이가 같은 그런 사각뿔을 생각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네, 평행육면체에서 이제 평행육면체에서 자 밑넓이는 UV 같고 이제 이 꼭지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각뿔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각뿔. 그러면은 네 그림이 이제 네, 사각뿔의 부피는 우리가 적분을 이용을 하면 그 평행육면체의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3분의 1의 평행육면체 이제 부피인데요. 네, 글씨가 네. 그러면 이 사면체는 말하자면 삼각뿔인데요. 이 밑넓이가 사각뿔에서 이제 절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밑넓이를 이제 삼각형의 절반이 삼각뿔로 바꿔준다면은 부피가 절반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면체의 부피는 평행육면체의 부피의 6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내적과 외적만을 가지고 내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의록에 나와 있는 보기의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점 중에 한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이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면체를 이루는 3개의 벡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은 이제 2,4,5에서 중심을 빼주면 한 변은 1,2,2고 다른 한 변은 2,5,5고 다른 한 변은 3,8,12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이제 구하면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계산을 하면 이제 4가 나옵니다. 그러면 4면체 부피는 그것을 다시 6으로 나눠주게 되면 4면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4면체의 부피를 내적과 외적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외적의 응용으로 알아볼 것은 우리 3차원 공간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란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어떤 직선 L1이 있고요. 또 다른 직선 L2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제 3차원에서 만나지도 않는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최단 거리는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의 모두 수직인 이런 선분, 가장 짧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서 실제로 이 선분은 L1과 L2의 모두 수직이 되겠고요. 이런 최단 거리가 존재할 텐데요.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이 예상외로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두 매개 변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두 직선의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일반적으로 구했을 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러면 외적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L1과 L2가 지금 임의의 두 직선 사이의 점이, 자, L1은 점 P에서 이 방향 벡터가 V인 그런 직선이고, L2는 Q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V2인 그런 직선입니다. PQ는 이제 두 직선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떤 선분의 이제 길이가 될 텐데요. 그 점들을 자 각각 P'과 Q'이라고 한다면 P', Q'은 이 선분은 L1에도 수직이고 L2에도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에서 예를 들어서 P'으로 이제 선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Q'과 P'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인데요. 이것의 길이인데 이것은 이 선분을 이제 양쪽으로 쭉 이어서 어떤 직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거는 QP'을 빨간 직선이라 하겠습니다. 빨간 직선으로의 정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직선은 여기서 잠깐 관찰을 하자면 빨간 직선의 방향 벡터는 우리가
이 빨간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임의의 점에서 이 방향 벡터는 자 V1에도 수직이고 V2에도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방향 벡터가 V1 외적 V2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는 얼마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빨간 직선의 방향 벡터가 V1과 V2의 외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의 정사형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Q에서 P'이죠. P'을 뺀 벡터에 이 어떤 직선으로의 정사형은 그 벡터의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제 크기로 나눠준 그 벡터를 내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떤 V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W가 있다. 죄송합니다. 네, 상황을 다시 네, 어떤 점이 있고 V가 있고 W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W의 끝점을 이렇게 V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서 내린 이 벡터, 이런 벡터를 우리가 W를 V로 정사형했다. 그래서 프로젝션 했다는 뜻에서 V 방향으로 W를 정사형했다. 라는 뜻에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W의 V 방향의 정사형. 인데 이것이 우리가 내적을 이용을 하면 PVW가 W랑 V랑 내적한 것을 V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 빨간 직선으로의 정사형의 크기, 정사형한 벡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가 바로 우리 두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사이의 길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 P' 대신에 P'를 넣어도 이 식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Q 빼기 P'은 Q 빼기 P 더하기 P 빼기 P'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벡터는 지금 V1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벡터는 V1 외적 V2 이 벡터와 외적을 하면 이것은 0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벡터는 V1의 상수배이기 때문에 V1의 어떤 상수배, 그러니까 C라고 쓰면요. 상수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의 성질에 의해서 0이 되고요. 따라서 분자 자리에 Q-P' 대신에 Q-P를 넣어도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강의록에 쓰여 있는 대로 이 최단 거리를 이제 임의의 QP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3차원 안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외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벡터를 외적했을 때 그 외적이 두 벡터의 서로 수직인 벡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외적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이제 다루었고요.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정규 직교 기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몇 가지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